팀 최종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주제로 프로젝트 주제로 카메라, 라이더, 얼리 센서 퓨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명 같은 경우는 이제 퓨마 퓨전 마스터스 해가지고 이제 센서 퓨전에 있어서 이제 마스터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팀명을 이렇게 지었고 팀원 구성원으로서는 이제 김나혜, 김민석, 김윤지, 최재용 그리고 멘토님으로 사지용 강사님으로 이제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 총 4명이 이제 전부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와 나인님은 센서 퓨전 소개와 센서 퓨전 프로젝트 부분을 이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민성님과 윤진님 같은 경우에는 자이카를 활용한 추가 프로젝트와 그리고 이제 마무리 파트를 이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센서 퓨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서 퓨전은 이제 로봇 혹은 이제 자율주행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고, 해당 기술은 작업 수행에 있어서 이제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보완된 기술로 여러 센서의 데이터를 병합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로 3가지 센서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카메라 센서, 라이더 센서, 레이더 센서를 사용을 하고,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센서와 라이더 센서를 사용을 하여서 퓨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센서 퓨전의 필요성으로 단일 센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높은 정확성, 안정성을 가지는 것과 센서가 갖는 단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 높은 해상도의 이제 장점이 있는데, 높은 해상도 같은 경우는 많은 컬러 스케일 정보를 이제 담을 수가 있고, 라이다 같은 경우는 3D 깊이 정보, 즉 뎁스 정보를 이제 정확히 추출해 볼 수 있는데요. 이 2가지 장점들을 결합하게 된다면 카메라에선 해상도 부분, 즉 객체를 탐지를 하고 클래스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서 전혀 얻을 수 없는 이 뎁스 정보를 라이다에서 추출을 해와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목표로는 카메라, 라이더 센서 퓨전을 통해 높은 정확도로 객체의 클래스와 값을 추정한다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카메라 같은 경우 2D 이미지를 2D 디텍션을 진행을 하고, 라이다의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3D 디텍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부분으로 이제 적혀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한 파트입니다. 이 2가지 파트는 이제 센서 퓨전을 진행하는 박스고요.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D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블럭에서 데이터를 퓨전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T 데이터셋에 3D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카메라 이미지 그리고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벨 정보 같은 경우는 클래스, 2D 바운딩 박스 정보, 그리고 3D 바운딩 박스 정보, 그리고 로케이션 같이 여러 가지 라벨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매트릭스, 이제 카메라 인트린직 매트릭스와 라이다2 카메라 익스트린직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QT 데이터셋에는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매트릭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센서 퓨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2개의 파라미터 매트릭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을 선정을 하였고요. 토탈 데이터셋으로 7,480장, 그리고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셋을 8대2로 나눠서 2D 모델과 3D 모델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 밴, 트럭, 패스트리움 같이 이제 총 9개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선정 같은 경우는 욜로 V7과 센터 포인트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욜로 V7 같은 경우는 이제 2D 이미지가 들어가고 분류와 출현을 동시에 하는 원스테이지 디텍션 방법입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갖는 모델이고, 그리고 이제 센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도메인 환경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모델로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모델 모두 공통점으로 빠른 속도 그리고 높은 정확도를 갖는 이제 모델을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성이 꼭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는 이제 두 모델이 이제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시간성 보장 때문에 해당 모델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이미지에 보이는 게 이제 욜로의 결과물로 이제 2D 번긴 박스가 쳐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그러니까 센터 포인트의 아웃풋으로 이제 3D 번딩 박스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안에서 이제 객체를 탐지를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다 부분 쪽에서 이제 빨간색 박스를 제가 쳐놨는데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이라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가 보는 이제 시야 각도가 서로 달라가지고 카메라에서는 전혀 검출이 되지 않지만 라이다에서 이제 검출된 부분으로 부분의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라이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0도부터 플러스 90도까지 모든 영역들을 다 바라보는 반면에 카메라 시야 각도는 이제 라이다 기준 마이너스 40도부터 플러스 40도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지에다가 투영을 할 거기에 일단 라이다 영역을 마이너스 40도부터 플러스 40도로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다 투 이미지 프로젝션 파트인데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인트린직 매트리스와 그리고 이제 라이다 투 카메라 익스트린직 매트리스가 이제 꼭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이제 행렬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유사하게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이 전봇대 라인이나 사람을 보면은 이미지상에 꽤나 잘 투영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투영하기 위해서는 꼭 익스체인지 매트리스를 진짜 정교하게 값을 추출을 해와야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익스체인지 매트리스를 어떻게 구하냐 하는 파트는 저희가 이제 직접 자이카에 구해봤기에 이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해당 부분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D 프로젝션 파트 그러니까 이제 전처리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하기 전에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의 보라색 번딩 박스를 보시면은 이제 라이다 3D 큐보이드를 단순히 이제 이미지 잡표기를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안에 3D 번딩 박스가 있는 것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이 3D, 2D 박스로 이제 변환을 거친 이제 결과물인데 이 과정을 어떻게 거치냐 하는 부분은 이 해당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센터 포인트의 아웃풋으로 이제 객체가 검출된 3D 위치, XYZ, 그리고 디멘셔닝, width, length, height, 그리고 기울기 극도인 요값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파라미터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3D 바운딩 박스에 8가지의 꼭지점을 추출해 올 수 있고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2D 이미지 영역에 투영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보라색 바운딩 박스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라색 바운딩 박스고요. 이 부분을 이제 이미지상에서 단순히 이제 X민, Y민 같이 민맥스를 활용을 하게 되면 4개의 꼭지점을 가진 2D 바운딩 박스를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욜로 결과물과 센터 포인트의 결과물을 합치게 되면 빨간색이 욜로 결과, 초록색이 센터 포인트 결과인데 두 객체 모두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 과정을 끝마치고 이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하는 파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님이 이어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할 김나혜입니다. 저는 이제 박스 매칭과 뎁스 추정, 그리고 최종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두 모델을 사용을 하여 저희는 두 가지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였습니다. 하나는 라이더에서 예측한 3D 바운딩 박스를 이미지에 투영한 센터 포인트 박스이고, 하나는 욜로 박스입니다. 이 두 박스를 저희는 IOU를 기반으로 한 헝가리안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여서 같은 객체를 검출한 박스들끼리 묶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한 모델에서만 객체를 검출한 경우에는
그때의 컨피던스 값에 따라서 박스를 유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박스를, 만약에 같은 객체를 검출하였다면 그 두 박스를 합치는 과정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총 6가지 방법으로 박스를 합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CIOU 방법으로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 저희가 예측한 박스를 비교하였습니다. CIOU는 겹치는 영역, 그리고 두 중심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종횡비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IOU 방법보다 좀 더 정확하게 두 박스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욜로에서 나온 박스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센터 포인트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결과를 보면 파란색 박스는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이고 보라색 박스는 저희가 예측한 박스인데 센터 포인트 박스의 경우 크게 처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3D 바운딩 박스를 2D로 투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단순히 민맥스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박스가 크게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라이다에서 예측한 3D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라이다 클라우드 포인트를 먼저 이미지에다 투영시킨 후에 그 점들을 포함하는 박스를 저희가 그렸는데요. 이 경우는 박스가 되게 작게 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객체 자체에 클라우드 포인트가 찍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박스가 좀 작게 쳐지고 CIOU 역시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단순히 욜로와 센터 포인트 두 가지 박스를 모두 포함하는 이제 민맥스 박스를 그린 경우이고, 다섯 번째 방법은 웨이티드 박스 퓨전으로 WBH라고 하는데, 이는 두 박스의 컨피던스를 가중치로 활용을 하여 박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두 모델의 컨피던스를 비교한 후에 컨피던스가 높은 박스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고,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와 그라운드 트루스 박스와의 CIU를 계산한 결과, WBF 방법이 0.82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여서 박스를 합쳤습니다. 이렇게 욜로에서 나온 결과와 센터포인트에서 나온 결과를 합칠 때 바운딩 박스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웨이티드 박스 퓨전 방법을 사용을 하였고 클래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욜로 모델의 클래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지에서는 이제 색상과 같이 그런 객체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욜로 모델의 클래스를 기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욜로 모델의 결과 돈케어나 마익스이고 센터 포인트 모델 결과가 마익스가 아닐 때는 센터 포인트의 클래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차가 나무에 가려진 경우에는 이미지 상에서는 차가 가려졌기 때문에 욜로 모델에서 돈케어라고 클래스를 예측하지만 센터 포인트는 라이다에서 3D를 보기 때문에 차로 잘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컨피던스의 경우는 웨이티드 썸 방식으로 욜로 컨피던스와 센터 포인트 컨피던스를 합쳐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뎁스를 추정하는 방법인데요. 저희는 매칭을 완료한 객체에 대해서 그 센터 포인트에서 나온 3D 박스의 중심점을 사용을 하여서 객체의 뎁스를 추정하였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이는 3.87m의 경우는 저기에 나오는 보행자와 현재 카메라와의 거리가 3.87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카메라와 라이다 퓨전을 진행을 했을 때의 객체 인식의 결과입니다. 토탈, 즉 MAP의 결과가 0.73이 나왔고 옆에 컴퓨터 매트릭스를 보더라도 객체를 잘 예측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퓨전한 결과가 단일 모델, 즉 단일 카메라 또는 단일 라이다를 사용했을 때보다 결과가 향상되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각각의 MAP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욜로의 경우, 즉 카메라만 사용하였을 때는 MAP가 0.72이고 센터 포인트, 즉 라이다만을 사용했을 때는 0.47의 MAP가 나옵니다. 퓨전의 경우 0.73으로 두 모델보다 높기 때문에 결과가 향상되었습니다. 뎁스의 경우도 정확도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뎁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정확도가 99.21%였는데 이때 그라운드 트루스 거리에 풀마 10% 구간 범위에 만약에 예측한 뎁스 값이 들어왔다면 맞다고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헤딩입니다. 헤딩은 객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로 저희는 프론트, 레프트, 백, 라이트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을 나눠서 계산을 해보았고 그 결과 91.67%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퓨전한 객체 인식의 결과를 영상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잘 예측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V의 경우는 객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위에 있으면 앞을 향하고 있고, 아래에 그려지면 반대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라이다 정보도 같이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에도 객체들을 잘 예측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카메라와 라이다를 사용해서 저희가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이카를 활용한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윤지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출 맡은 김민석입니다. 네, 앞서 진행했던 카메라 라이다 이 센서 퓨전 프로젝트에 이제 응용을 해서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쌓고 학습시키고 주행까지 해볼 수 있는 실제 차량들이 10분의 1 크기의 모형카인 자이카를 사용해서 직접 카메라와 라이더 데이터를 센서 퓨전을 해보는 프로젝트를 추가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기존 프로젝트의 이제 2D 디텍션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모델 같은 경우는 욜로 V3 타이니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뭐 신호등이나 뭐 좌우 회전, 정지, 횡단보도 같은 표지판 객체를 탐지하고 호모그래피 방식의 대략적인 뎁스 추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라이다를 활용한 뎁스 추정 방식과 이 단한 카메라 하나로 사용하는 호모그래피 방식의 뎁스 추정 방식의 정확도를 비교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라이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공식 같은 경우는 제가 월드 좌표와 카메라 내 외부 파라미터를 알고 있을 때 카메라에 비치는 이미지상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카메라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메라를 통해서 단한 2D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그 XY 좌표, 그러니까 2D 좌표계를 뜻하고 인스턴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점 거리, 그리고 주점, 그 이미지의 중심인 주점,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의 비대칭 개수를 뜻하는데 최근 카메라들에서는 거의 0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스트레인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카메라의 이 회전 값과 로테이션 값과 트랜스폼 값을 담고 있는 파라미터고 이 월드 코디네이트 XYZ는 실제로 저희가 임의로 정한 이 현실 3D 세계에서의 한 지점 좌표를 뜻합니다. 네, 밑에 있는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수식을 파이썬 코드로 진행해서 월드 좌표를 알고 있고 이 익스트리인직, 인스트리인직 파라미터를 알고 있을 때 카메라의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이미지의 2D 프로젝션 되는 코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인스트리인직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 프로젝트에서 직접 구했던 게 있어서 해당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고요. 익스트리인직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이썬에 있는 솔브 PNP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미지에 있는 특정 좌표와 그 이미지의 좌표를 3D에 어디 있는지, 현실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제 역응열을 사용해서 익스체인지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와 같이 보시면은 이제 현재 라이다 센서의 위치를 월드 좌표계 0,0,0 기준으로 놓고 라이다 센서가 바닥에서 약 6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 6cm 지점에 검정색 선을 표시를 해놓은 박스를 일렬로 배치해서 이렇게 라이다 데이터와 이미지상에 보이는 이 검정색 선 끝선을 직접 좌표를 구해내서 익스트레인지 매트릭스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솔브 PMP에 저희가 라이다에서 나온 포인트, 그리고 이미지상에서의 XY 좌표, 그리고 카메라 인스트레인지 매트릭스를 집어넣어서
이 로테이션과 로테이션 벡터와 트랜스폼 벡터를 얻어냈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x, y, z가 월드 좌표계 기준으로 한 카메라의 포지션입니다. 보시면은 미터 단위로 0.01, 마이너스 0.17, 마이너스 0.08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좌우로 1cm, 뒤로 약 17cm, 뒤로 0.0, 지금 뒤로 8c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자이카에서 저희가 직접 자로 측정을 해본 결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윤진님께서 발표를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은 김윤지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어서 2D 프로젝션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그 라이다와 카메라 접촉에 관한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이미지 포인트랑 라이다 포인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왼쪽 상단 사진과 같이 왜곡 보정이 되기 전 사진에서 이미지를 구하고 이제 구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 민성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수식 안에 인트린직 매트릭스를 곱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 포인트는 왜곡 보정 전에서 구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계산된 그 이미지 포인트들은 보정을 끝낸 이미지에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정 전 이미지에서 이미지 포인트를 구하고 라이다 포인트를 구해서 카메라와 라이다 접촉에 관한 관계를 구하고 새로 얻은 라이다 포인트에 대해서 그 관계를 통해 연산을 수행하고 이미지 포인트를 구한 뒤 2D 프로젝션 결과를 왜곡 보정 후에 이미지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제 오른쪽 위를 보시면 이게 저희가 2D 프로젝션을 한 결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살짝 포인트들이 어긋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을 할 때 가까운 물체에 대해서는 좁은 간격으로 여러 개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지만, 물체가 멀어지는 경우에는 간격이 점점 멀어지면서 넓은 간격으로 적은 수의 포인트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 거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한다고 이제 예상을 했고, 어, 이러, 이러한 것들은 이제 추후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한 프레임에 대해서만 라이다 데이터를 사용을 했지만 나중에는 여러 프레임을 누적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금 보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D 프로젝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왼쪽 사진과 같이 라이다 포인트를 이미지에다가 투영을 했고요.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원하는 객체 외에 기둥에도 포인트가 찍혀 있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객체에서도 살짝 벗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처리를 조금 진행을 해줬는데요. 앞서 이제 욜로 V7을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 욜로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객체를 바운딩 박스를 치고 이제 그 바운딩 박스 영역 내에 존재하는 라이다 포인트만 2D 프로젝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제 위쪽에 이미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전에 이미지 기반으로 호모그래피를 수행을 해서 구했던 뎁스 정보를 나타냈고, 그리고 아래 라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라이다 뎁스 정보인데요. 이 객체 바운딩 박스 안에 찍힌 라이다 포인트 여러 개 중에서 저희는 중앙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중앙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객체 외에 찍혀 있는 이제 아웃라이어들을 조금 제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중앙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낸 다음에 저희가 호모그래피와 라이다 뎁스 정보의 정확도를 비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45cm부터 225cm까지 45cm 간격으로 5개의 거리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의 거리 데이터에 대해서 그 자이카 정면에 하나,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해서 총 3개의 객체를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거리 이제 45, 90, 135, 180, 225 이 거리에 대해서 왼쪽, 정면, 오른쪽 이렇게 해서 거리를 쭉 두었고, 두 번째 행에는 이제 이미지 기반 호모그래피의 결과를, 그리고 세 번째 행에는 라이다 기반 뎁스 추정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오른쪽 2개 행에는 이제 호모그래피랑 라이다 오차가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 나타내었고요.
이게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호모그래피 둘 다 이제 오차가 커지긴 하지만 호모그래피가 이제 눈에 띄게 오차가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호모그래피는 4.5%의 오차가 나왔고 라이다는 1.4%의 오차가 나왔는데요. 어, 이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호모그래피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지만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자이카에서 조금 위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라이다 데이터를 쭉 썼을 때 저희가 객체로 사용한 표지판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다가 한 1, 2cm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제 호모그래피랑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작은 오차를 보였다는 것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랑 이제 퓨처 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제 첫 번째 메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카메라 라이다 센서 퓨전을 활용을 했고, 카메라를 통해서 얻은 클래스 정보와 라이다를 통해서 얻은 뎁스 정보를 융합을 해서 뭐 객체를 잘못 인식하는 경우를 줄이고, 뎁스를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어서 모델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호모그래피를 통해서 얻은 뎁스 정보와 2D 라이다 정보로 얻은 2D 라이다로 얻은 뎁스 정보를 비교를 해봄으로써 2D 라이다가 보다 정확하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호모그래피로 얻은 뎁스 정보 기반으로 주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2D 라이다 정보로 대체를 함으로써 객체 인식 주행 알고리즘을 전반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연구로는 이제 저희는 디텍션 결과 2개를 합치는 방식으로 센서 퓨전을 진행을 했는데요. 추후에는 이미지랑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 센서 데이터 영역에서 먼저 합친 다음에 하나의 모델을 내어서 엔드-투-엔드 모델로 구현해보는 방식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라이다 센서 퓨전 결과를 기반으로 오브젝트 트래킹까지 수행을 해본 다음에 기존 소타 모델과 성능 비교하는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